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1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검찰이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민간업자의 대표적인 사람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게 됐죠. 자, 그리고 추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것을 검찰이 다시 증거를 확보를 하고 2심에서 다퉈서 부당 이익을 올린 부분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추징금 형태나 이 벌금 형태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을 못하도록 이재명 정권이 이 항소를 포기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김만배는 한 6천억 원, 남욱도 한 1,000억 원 정도의 이 이익을 그대로 챙기게 되겠죠. 뭐 8년, 김만배는 8년, 이 남욱은 4년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 형을 산다고 해도 형을 살고 나서는 거의 뭐 재벌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 수익금 중에 일부는 보전 신청이 돼 있죠. 보전 신청을 해서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처분이 내려져 있는데 이걸 이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2심에서 더 이상 그 이상의 남욱은 추징금 제로죠. 그리고 김만배도 42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는 보전해놨던 것을 풀어달라고 지금 선고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신청을 했다는 그 뉴스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일단 남욱이 검찰에 추징 보전된 수백억 상당 재산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에서 이것을 보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추징 보전을 해놨는데 이거를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동결을 해놓은 거를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은 국가 배상 청구를 하겠다. 국가에서 배상을 하도록 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겁니다. 추징 보전을 한 검찰을 상대로 일종의 얼음장을 놓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징 보전이란 것이 피의자가 이제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죠. 그래서 대장동 일당은 일단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로 묶어놨는데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동결된 돈을 풀어달라고 이제 남욱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김만배도 그렇게 하겠죠. 추징 보전 명령은 추징 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는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추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해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1심에서 특히 이 남욱 같은 경우는 추징금이 제로가 나왔는데 본인은 항소를 했고 검찰에서 추징금을 더 때려야 된다고 기소를 했던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가 확정이 된 겁니다. 추징금 제로. 확정이 되니까는 나 추징금 낼 필요가 없는데 왜 내 돈을 동결을 한 거야. 이거 해제해줘. 그래서 빨리 다른 상황 변화가 생기기 전에 처분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은닉하거나 처분을 해버리려고. 대장동 재판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남욱은 1심에서 추징액 제로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 남욱 쪽에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법원의 추징 명령 취소를 이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하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이거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검찰이 이걸 받아들이면은 법원에 이제 취소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빨리 법원에 취소 요청해서 풀어주지 않는다면은 국가 배상 청구를 하겠다. 정식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지금 얼음장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필요에 의해서 검찰의 항소를 저지시켰죠. 저지시킴으로 해서 돈방석에 이 민간업자들이 앉게 됐는데 그 효과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에 남욱 그리고 정영학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청구를 했고 그해 12월에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결 재산이 두 사람이
실명 그리고 차명으로 보유한 뭐 토지나 건물, 부동산 예금 이거 다 합해서 한 800억 원 상당을 보존을 해놨고 추징 보존을 해놨고 그 다음에 그 2023년에는 바로 김만배 씨가 가족 등을 명의로 또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1,270억 원을 추가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재산 중에서 이제 확인된 것, 뭐 여기저기 막 언익을 해놨는데 확인된 것 2,070억 원을 전체 추징 보전을 했는데 이걸 이제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김만배 씨는 428억 그 추징을 받았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1,270억 중에서 428억 빼고 나머지는 다 풀어줘서 김만배 씨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걸 다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일단 검찰에서 그걸 풀어달라고 검찰이 풀어달라고 나보기 요구를 했고 김만배도 앞으로 그렇게 할 텐데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정식으로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욱과 함께 추징 없이 실형만 선고받은 추징금 없는 정영학이죠. 정영학도 역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김만배 씨 역시 1,27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묶여있기 때문에 1심 선고액 428억 원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 해제를 해달라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추징 보전 처분이 해제가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압류를 청구할 예정이었던 2,070억 원을 민간업자들이 그 가압류가 되기 전에 다 처분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의 상당액을 그대로 다 챙기게 됐습니다. 추징 보전되지 않은 그 언익된 재산들도 막 있죠. 그래서 7,800억 원 상당의 돈을 다 가져가게 됐는데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조상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거 2천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돼 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둘 다 거짓말이죠. 2천억 원대 몰수 보존돼 있지만은 이것을 지금 남욱이 이거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해제 안 해줄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몰수 보존돼 있는 건 다 해제를 해줄 것이고 해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입증만 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남욱은 제로, 김만배는 427억 이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할 수밖에 없죠. 민사에서 어떻게 형사에서 무죄라고 해서 추징을 하지 않은 그걸 가지고 새로 그 돈을 환수를 하라고 이렇게 민사에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4건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환수를 하려고. 그런데 이 민사소송이 오늘 MBN이 단독 보도한 데 따르면은 작년 3월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딱 한 번 재판이 열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는데 민사소송.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민사소송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다. 형사재판 결과를 나와야지 이게 민사가 성립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재판을 그 다음에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2심에서 어떤 추징금 제로가 된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이 이 민간업자들 바로 직접 돈을 바로 챙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을까? 수천억 원을. 그것은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 이재명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중에서 좀 신빙성 있는 것은 김만배, 남욱 쪽의 협박이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들에게 이런 식으로 유리하게 구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다 폭로를 하겠다는 이야기. 이 대장동의 인허가, 그 행사 과정이나 그 전에 사업자 선정 이런 것도 전부 다 김만배와 남욱이 다 알고 있죠. 그것을 다 폭로하겠다는 이런 상황이 그런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달래기 위해서 이런 돈방석이 않는 구조를 만들어줬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그 남욱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재판에서 정언이 계속 바뀌고 있죠. 진술이 바뀌고 있죠. 이재명 쪽에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이재명과 정진상이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쪽 재판에서 그 김만배와 남욱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리한 쪽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이런 돈방석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생명줄입니다. 지지율 떨어지면은 이재명 다른 재판들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율 관리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일 때문에 그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 뭐 다 믿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추세를 보면은 지지율이 59%가 나와서 지난주보다 4%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같은 갤럽 조사에 나옵니다. 갤럽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가 적절하지 않다가 48%, 적절하다가 29%,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적절하다가 29% 나왔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여기 그대로 그냥 인용을 한다면은 지지율이 59%라면은 59%의 지지자 중에서도 30%는 부적절하다, 항소 포기가.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본인이 위험해지는데도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해서 돈방석에 앉도록 만든 것은 결국은 이것보다 더 큰, 지지율 떨어지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닥칠 위험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그 민간업자들에게 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유도한 것 아닌가, 유도했다기보다 지시한 것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은 정치 시소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